네, 안녕하세요. 아래 기본 문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R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설명하기 전에 그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그, 일단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엇일까요? 자, 프로그램은 뭐냐면 일의 어떤 절차예요. 일의 절차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컴퓨터에게 너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 컴퓨터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그거를 작성한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언어로 작성을 해요. 근데 이때 R이라는 언어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파이썬이라든 언어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뭐 자바라는 언어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C라는 언어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 보고 너가 이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는데 그거를 이런 언어로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컴퓨터는 사실 이 언어를 몰라요. 컴퓨터가 아는 언어는 기계어라는 언어밖에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R로 작성하던 파이썬으로 작성하던 자바로 작성하던 C로 작성하던 이것을 기계어로 바꿔서 컴퓨터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R이라는 거를 코딩을 해보시고 파이썬도 코딩을 해보셨을 거예요. R은 뭐 예를 들어서 ex.r 이런 파일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파이썬은 여러분들이 ex. 뭐 이런 파일을 이렇게 작성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를 그대로 실행시켜셨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실행이 되던데요. 그죠? 근데 사실은 컴퓨터는 이 언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아는 기계어 언어로 바꿔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 바꾸는 거를 통역하는 통역사가 있어요. 자, 이 통역사, 인터프린터라고 부르는 이 통역사가 여러분들이 실행시키는 이 R 코드를 기계어로 통역을 해서 컴퓨터한테 넘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R로 작성한 코드가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통역사가 필요하겠죠. 이 통역사를 설치하는 것이 R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R을 설치를 하셨을 텐데 그 R을 설치하는 게 뭐를 설치하는 거다? 이거 통역사를 설치하는 거예요. 기계 R 코드를 R이라는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통역을 해서 컴퓨터한테 넘겨주는 것을 설치하는 게 이제 R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R을 설치하고 나면 통역사, 인터프린터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또 그 R 프로그램을 코딩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뭐 편집기 같은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요. 그게 RGUI죠. 그래서 R을 설치하시면 RGUI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가 설치가 된다. 얘는 R코드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통역사이고 얘는 R코드를 작성하는 편집기 그리고 이 통역사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통역사를 구동을 시켜서 기계어 코드로 바꾸고 실행시켜주는 어떤 그런 코드가 있는 게 이제 R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R을 설치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근데 그 R을 설치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깔리는 R 편집기인 RGUI는 좀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요 GUI보다 조금 좀 편리한 그런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게 RStudio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R을 일단 설치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RStudi오를 설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RStudio가 이제 R을 편집하고 실행하고 뭐 이런 환경을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R 개발자들은 이 RStudio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R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R을 설치하셨고 RStudio를 설치하셨는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R을 설치하는 건 중요한 게 뭐다? 소스 코드를 기계 코드로 바꿔주는 인터프린터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R을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 RGUI가 설치가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RStudio는 이제 IDE라고 해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R을 이제 개발하기 위한 이제 편리한 환경을 이제 구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설치를 하셨고, 네. 혹시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모든 프로그램 언어는 변수가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 언어는 변수가 있습니다. R에서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통계 수업을 배웠기 때문에 변수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헷갈리냐면 왜 헷갈리냐면 그 변수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에서 얘기하는 변수라는 용어와 그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변수라는 용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일단 통계학에서 그 얘기하는 변수는 뭐죠? 일단은 정형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학번 열이 있고, 여기는 뭐 이름 열이 있고, 여기는 성적 열이 있어요. 이랬을 때 통계학에서는 요거를 변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어떤 학생인 100, 어떤 학생은 90, 어떤 학생은 80, 이렇게 해서 다양한 값을 가지고 있는 요 열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데이터 프레임이나 아무튼 이런 이제 이렇게 2차원 데이터가 있을 때 요 열을 변수 또는 뭐 속성 또는 피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뭐 독립변수니 종속변수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통계학에서 이 테이블에 또는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 각 열을 변수라고 부르고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변수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R에서는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할당하는데 이렇게 쓰죠. 그러면 변수가 뭐예요? 변수란 어떤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저장 공간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공간에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변수입니다. 그래서 A 변수는 저장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값을 그러면 이제 처음에 10을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값을 다른 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뭐 뒤에서 또 A에다가 이번엔 20을 저장해. 그러면 여기가 10이 아니라 2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그거를 계속 바꿔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장 공간 안에 데이터가 계속 변할 수가 있어서 변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에서 이제 변수란 뭐다?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다. 이거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아래서는 어떤 변수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런 화살표를 이렇게 써요. 그러면 A라는 저장 공간이 이렇게 생기고 거기 10이 저장이 됩니다. 또는 이거를 반대로 쓸 수도 있어요. A를 여기다 쓰고 이렇게. 그러면 네, 10이라는 이 값이 네,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처럼 이렇게 이꼴로 저장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이라는 값을 내 A에 저장한다. 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형태로 많이 씁니다. 네, 아래서는 네, 변수명을 왼쪽에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써서 이쪽에 있는 값을 여기다 이렇게 저장한다 이렇게 씁니다. 어떤 변수가 있고요. 그 변수 뒤에 이꼴이나 이런 거를 할당 연산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할당 연산자가 오면 이 뒤에 있는 값을 여기에다가 저장한다 이런 의미죠. 근데 만약에 할당 연산자가 변수 뒤에 그 할당 연산자가 안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값에서 그 변수에서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당 연산자가 있을 때만 이쪽에 있는 걸 이쪽에 있는 값을 이쪽에 이제 저장하는 게 되는 거고 할당 연산자 없이 그냥 이렇게 쓰면 뭐 어떤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쓰거나 이러면 이 뒤에 이제 할당 연산자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꼴이나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게 없으면 이 변수에서 값을 읽어와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A라는 변수에 지금 10이 있는데 10을 읽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10으로 바뀌죠. 이렇게. 그 A라는 저장 공간에서 값을 읽어서 복사해서 이렇게 갖고 오는 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여기에서 보면 X에 지금 네, 2를 할당하고 있고요. Y에 또 2를 할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X 그냥 이렇게 쓰면 X 뒤에 그 할당 연산자가 없으므로 X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값을 읽어와서 1 이렇게 출력되는 거고 그 다음에 Y 이렇게 또 쓰면 Y라는 변수 뒤에 할당 연산자가 없으므로 Y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값을 읽어와서 2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Z 네, Z 네, X 더하기 Y 이렇게 쓰면은 일단 이 할당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제일 늦어요. 얘는 2를 제일 나중에 해요. 요게 있고 지금 더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하기가 2를 먼저 하고 얘는 2를 가장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먼저 실행이 돼요. 그런 다음에 저기 여기 x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뒤에 할당 연산자가 없어요. 할당 연산자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이제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x 변수에 있는 값을 읽어와요. 그래서 x 변수에 지금 값이 예를 들어서 1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네, 1이 이 자리에 이제 1이 오게 되고 y 변수의 값이 2가 있다. 그럼 y 변수 값을 읽어서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수를 더해요. 그러면 3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연산자가 일을 합니다. 이 연산자가 하는 일은 3이라는 값을 읽어서 z 변수에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z 변수의 저장 공간에 3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수 이제 이름을 만들 때, 네, 그 규칙이 있습니다. 대소문자 구별하고요. 그러니까 대문자 A 변수와 소문자 A 변수는 서로 다른 변수예요. 그리고 특수문자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밑줄이나 마침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변수의 이름에 그 첫 글자로 숫자나 밑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약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약어는 뭐냐면 그 컴퓨터한테 특별히 어떤 일을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러한 특별히 약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컴퓨터한테 이런 단어가 있으면 컴퓨터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뭐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예어어는 이제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이 있죠.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 보면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데이터 타입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데이터의 종류예요. 컴퓨터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입니다. 자, R이 저장할 수 있는 기본 컴퓨터 데이터 종류는 숫자가 있고요. 숫자는 정수 또는 실수, 뭐 복소수라고도 써 있는데 복소수는 뭐 많이 사용 안 하니까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 아니면 소수점 이하까지 저장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자 데이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범주형이라는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논리형. 논리형은 무엇이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참이라는 데이터하고 거짓이라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참 또는 거짓만을 위한 자료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참 또는 거짓에만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만약에 이렇게 x에다가 5를 저장하고 y에 1.0을 저장했어요. 그래서 5는 정수고 1.0은 네, 실수인데 아무튼 둘 다 숫자죠. 그래서 숫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형은 그냥 데이터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자 데이터 Z는 지금 문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죠. 헬로 월드를. 파이썬이나 R은 문자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더블 코테이션 마크 또는 싱글 코테이션 마크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둘 다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알파벳 true로 지금 B1이 true고 B2가 false 이렇게 돼 있네요. true 또는 false 다 대문자로 쓰셔야 되고요. 아니면 그냥 T만 쓰셔도 돼요. 또는 F만 쓰셔도 되고 그냥 T만 쓰거나 F만 쓰면 요거는 참 또는 거짓이라는 그 논리형이라는 데이터의 종류로 저장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를 확인해 보려고 할 때 이렇게 클래스 요거로 값싸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수나 실수는 이렇게 뉴메릭으로 나타나고요. 문자, Z는 지금 문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데 문자 데이터는 클래스로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문자, 캐릭터라는 걸 알 수 있고 B1과 B2는 저장하고 있는 게 그 참과 거짓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확인해 보시면 로지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잠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그 다음 부분은 잠깐 10분 쉬었다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10분 쉬는 동안 요거 실습 2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R 프로젝트 파일이 배포가 되었을 텐데요. R 프로젝트 파일을 압축을 푸시면 그 안에 R 소스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실습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쉬는 동안에 실행을 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10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